당신이 원하는 현실을 창조하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하고 더 간절히 바라고 더 많은 행동을 해야 한다는 생각에 지쳐 있지는 않으신가요? 만약 그렇다면 오늘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하지만 가장 오해받고 있는 법칙 중 하나를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의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대신 당신의 존재 상태를 변화시킴으로써 모든 것을 얻게 하는 원리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단순함의 원리라고 부릅니다. 이 원리는 당신이 무언가를 얻기 위해 더 많은 것을 해야 한다는 세상의 가르침과 정면으로 배치됩니다. 오히려 그 반대라고 말합니다. 당신의 현실이 창조되는 속도는 당신의 노력이나 욕망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 아니라 당신 내면의 저항이 얼마나 적은가에 정비례합니다. 저항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의심과 뒤섞인 욕망, 두려움과 결합된 의도, 결과를 통제하려는 필요성, 그리고 끊임없이 외부 증거를 찾는 조바심입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하면서 동시에 그것이 이루어질 리 없다고 의심하는 순간 당신은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동시에 밟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혼란스러운 에너지는 양자장으로 전송되어 우주가 당신의 진정한 의도를 명확하게 읽어낼 수 없게 만듭니다. 당신은 더 많은 긍정 확언을 외치고 더 복잡한 시각화 기술을 배우고 더 많은 행동 계획을 세울수록 역설적으로 더 많은 저항을 만들어낼 뿐입니다. 당신의 잠재의식은 당신의 그 모든 노력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렇게까지 애쓰는 걸 보니 아직 가지지 못했다는 것을 정말로 믿고 있구나. 오늘 우리는 이 지치고 비효율적인 패러다임에서 벗어날 것입니다. 당신의 힘은 행동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있음을, 현실은 투쟁으로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진동의 정렬을 통해 허용되는 것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함의 원리이며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꿀 열쇠입니다. 우리의 현실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잠시 양자 물리학의 세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저명한 물리학자 데이비드 봄은 우주가 두 가지 질서로 이루어져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보고 만질 수 있는 명시적 질서, 즉 드러난 현실 세계입니다. 다른 하나는 보이지 않는 잠재력의 장인, 내재적 질서입니다. 봄은 이 내재적 질서를 모든 가능성이 파동의 형태로 접혀있는 무한한 에너지의 바다라고 보았습니다.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 즉 완벽한 건강, 풍요로운 부, 사랑하는 관계, 창조적인 성공 등 상상할 수 있는 모든 버전의 현실은 이미 이 보이지 않는 양자장 안에 완전한 가능성으로 존재합니다. 이것은 당신이 미래를 창조하지 않는다는 충격적인 진실을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미 존재하는 무한한 미래들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고 그 현실의 주파수에 당신 자신을 맞추어 그것을 경험의 세계로 불러오는 것입니다. 마치 라디오 주파수를 맞추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95.5MHz의 방송을 듣고 싶다면 당신은 그 주파수를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당신은 그저 다이얼을 돌려 당신의 라디오 수신기를 이미 존재하는 95.55MHz의 주파수에 맞출 뿐입니다. 그 순간 보이지 않던 전파가 명확한 소리로 변환됩니다. 당신의 의식도 이와 똑같은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당신의 몸과 마음은 우주에서 가장 정교한 수신기이며 당신의 감정과 생각의 진동수는 당신이 현실이라는 방송국에서 어떤 채널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다이얼입니다.
따라서 현실 창조의 핵심은 무언가를 억지로 만들어내려는 노력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원하는 현실의 주파수와 당신의 진동을 일치시키는 과정, 즉 정렬입니다. 당신이 부족함과 결핍의 주파수에서 진동하고 있다면 당신은 우주의 라디오에서 부족함과 결핍이라는 채널만을 계속해서 듣게 될 것입니다. 아무리 다른 채널을 틀어달라고 소리쳐도 소용없습니다. 우주는 당신의 말이 아니라 당신의 주파수에 응답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당신의 내면 다이얼을 돌려 원하는 것이 이미 이루어졌을 때의 주파수, 즉 풍요, 사랑, 기쁨의 주파수에 맞추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단순함을 통한 정렬의 본질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는 이토록 단순한 원리를 실행하는데 어려움을 겪을까요? 왜 원하는 것을 생각하면서도 끊임없이 불안과 의심에 시달리는 걸까요? 그 답은 바로 노력의 고리라는 잠재의식적 함정에 있습니다. 신경과학에 따르면 우리의 행동, 생각, 감정의 95%는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는 잠재의식에 의해 지배됩니다. 그리고 이 잠재의식은 어린 시절부터 축적된 감정적 경험과 믿음으로 프로그래밍 되어 있습니다. 만약 당신의 잠재의식 깊은 곳에 나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나는 충분히 좋지 않아, 세상은 힘든 곳이야 와 같은 핵심 믿음이 자리 잡고 있다면 당신의 의식적인 마음이 아무리 풍요와 성공을 원한다 해도 잠재의식은 끊임없이 그 믿음을 현실에서 증명하려고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력의 고리가 작동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자신이 무언가를 받을 자격이 없다고 깊이 믿기 때문에 그것을 얻기 위해 더 열심히 노력해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더 많은 일을 하고 자신을 더 채찍질하고 더 많은 희생을 감수해야만 간신히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있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 끊임없는 노력은 당신의 신경계에 스트레스와 불안을 유발하고 이 감정들은 당신의 에너지장에 그대로 방출됩니다. 당신은 나는 풍요를 원해 라고 말하지만 당신의 몸과 에너지는 나는 부족해, 나는 불안해, 나는 이걸 얻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해 라고 소리치고 있는 것입니다. 양자장은 이 모순되고 혼란스러운 신호를 받아 무엇을 당신에게 보내야 할지 알 수 없게 됩니다. 결국 당신의 노력은 현실 창조를 가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이 원하는 것과 당신 사이에 거대한 저항의 벽을 쌓는 결과를 낳습니다. 이 고리를 끊지 않는 한 당신은 평생 지치도록 노력하면서도 늘 제자리를 맴도는 듯한 좌절감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입니다. 이 저항의 고리를 끊고 단순함을 통해 정렬 상태에 이르는 가장 빠르고 강력한 방법은 무엇일까요? 20세기 가장 위대한 영적 스승 중 한 명인 네빌 고다드는 이를 소원이 이루어졌다고 가정하기라고 불렀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긍정적으로 생각하거나 희망을 품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것은 당신이 원하는 것이 미래에 언젠가 일어날 일이 아니라 바로 지금 이 순간 보이지 않는 영역에서 이미 완성된 사실임을 전 존재로 받아들이고 느끼는 것입니다. 당신의 상상 속에서 원하는 결과를 이미 경험하고 그로 인해 자연스럽게 따라오는 안도감, 감사함, 기쁨, 평온함을 지금 여기에서 온전히 느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양자적 관찰과 감시의 중요한 차이점을 이해해야 합니다. 진정한 양자적 관찰은 당신의 내면으로 주의를 돌려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상태의 느낌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창조적인 행위입니다. 당신의 집중된 의식과 감정은
양자장의 무한한 가능성 중에서 하나의 현실을 선택하여 고정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반면 감시는 당신의 주의를 외부 세계로 돌려 당신의 소원이 이루어졌다는 증거를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행위입니다. 당신은 계속해서 이메일을 확인하고 은행 잔고를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들의 반응을 살핍니다. 이 행위의 이면에는 깊은 불신이 깔려 있습니다. 당신은 우주가 당신의 요청을 듣지 않았을까봐 혹은 약속을 지키지 않을까봐 염려하며 감시하는 것입니다. 이 감시의 에너지는 나는 아직 가지지 못했다는 강력한 신호를 우주로 보내고 그 결과 당신은 계속해서 가지지 못한 현실을 경험하게 됩니다. 당신의 임무는 외부 세계를 감시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당신의 내면 상태를 관찰하고 그것을 소원이 성취된 상태와 일치시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언제 이루어질지는 당신의 소관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몫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단 하나, 이미 이루어졌다는 느낌 안에서 평온하게 머무는 것입니다. 그 깨끗하고 순수한 확신의 상태가 바로 우주가 가장 명확하게 이해하고 즉각적으로 반응하는 유일한 언어입니다. 우리가 내면의 상태, 즉 우리의 감정과 생각이 어떻게 현실을 창조하는지에 대한 과학적 증거는 이제 차고 넘칩니다. 특히 하트메스 연구소와 같은 기관들은 심장과 뇌의 정합성, 즉 코히런스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우리의 심장은 단순히 피를 펌프질하는 기관이 아닙니다. 심장은 뇌보다 수천 배 더 강력한 전자기장을 생성하며 이 전자기장은 우리 몸의 모든 세포는 물론 우리 주변의 공간으로까지 뻗어나갑니다. 우리가 감사, 사랑, 기쁨, 평온함과 같은 긍정적인 감정을 느낄 때 우리의 심장 박동은 부드럽고 질서 있는 패턴, 즉 정합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 정합적인 신호는 뇌로 전달되어 뇌 기능 또한 최적화시키고 몸 전체에 조화로운 에너지를 보냅니다. 이 강력하고 질서 있는 전자기장이 바로 당신의 의도를 양자장으로 보내는 가장 효과적인 매개체입니다. 당신의 의도가 이 정합적인 파동에 실릴 때 그것은 레이저 광선처럼 강력하고 집중된 힘을 갖게 됩니다. 반면 당신이 두려움, 의심, 조바심, 분노와 같은 저항의 감정을 느낄 때 당신의 심장 박동은 불규칙하고 혼란스러운 패턴, 즉 비정합적인 상태가 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신호는 당신의 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몸에 스트레스 호르몬을 분비하며 당신의 에너지장을 약화시킵니다. 이 상태에서 당신이 아무리 강력한 의도를 보내려고 해도 그것은 마치 잡음이 가득한 라디오 신호처럼 왜곡되고 흩어져 버립니다. 양자장은 이 혼란스러운 신호를 명확하게 해석할 수 없으며 따라서 당신의 현실에는 혼란과 정체만이 반영될 뿐입니다. 이것이 바로 노력의 고리가 파괴적인 이유입니다. 더 열심히 노력하고 애쓸수록 당신의 내면은 더욱 비정합적인 상태가 되고 당신의 신호는 더욱 약해집니다. 반대로 당신이 모든 노력을 내려놓고 소원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평온함과 감사함 속으로 들어갈 때 당신의 심장과 뇌는 완벽한 정합 상태를 이루고 당신은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창조의 자석이 됩니다. 이는 고대의 영적 가르침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고대 베단타 철학은 아함 브라마스미, 즉 내가 바로 우주라고 가르쳤고 성경은 구하기 전에 이미 받은 줄로 믿으라고 말합니다. 또한 현대 후선 유전학은
우리의 감정과 믿음이 우리의 유전자 발현까지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의 내면 상태를 단순화하고 정합적으로 만드는 것이야말로 당신이 할 수 있는 가장 심오하고 과학적인 현실 창조 행위입니다. 이제 이 모든 원리를 당신의 일상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론을 아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당신은 이것을 당신의 존재 방식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단계는 당신만의 단순함 수련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 단 10분 혹은 잠들기 전 10분 동안 조용한 곳에 앉아 눈을 감으십시오. 이 시간 동안 당신은 무언가를 얻기 위해 시각화하거나 긍정 확언을 외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대신 당신은 이미 모든 것을 가진 존재가 되는 연습을 할 것입니다. 당신의 소원이 완벽하게 이루어진 지금 이 순간의 감정을 느껴보십시오. 그것이 안도감인가요? 기쁨인가요? 평온함인가요? 아니면 깊은 감사함인가요? 그 감정을 찾아서 당신의 심장 주위에서 그 감정이 피어나는 것을 느껴보십시오. 그 감정이 당신의 온몸으로 퍼져나가 모든 세포를 채우도록 허용하십시오. 어떤 노력도 필요 없습니다. 그저 그 감정 안에 머무르십시오. 이 수련의 목표는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진 자의 존재 상태에 익숙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일상생활 속에서 당신의 노력의 고리를 자각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어떤 상황에서 조바심을 내고 결과를 통제하려 하고 끊임없이 외부 증거를 찾고 있습니까? 돈에 관해서입니까? 관계에 관해서입니까? 아니면 건강에 관해서입니까? 그 패턴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당신은 그 고리에서 빠져나올 힘을 얻게 됩니다. 그 순간을 알아차렸을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을 하십시오. 그리고 의식적으로 당신의 주의를 애쓰는 마음에서 이미 이루어졌다는 평온한 느낌으로 전환하십시오. 이 영상의 댓글에 당신이 가장 자주 빠지는 노력의 고리가 무엇인지 공유해 보십시오. 당신의 경험을 나눔으로써 당신은 그것을 객관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되고 이 커뮤니티에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영감을 줄 수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자각이 변화의 첫걸음입니다. 이 단순함의 원리를 실천하다 보면 의심과 두려움이 새우며드는 순간들이 찾아올 것입니다. 이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과정입니다. 수십 년간 잠재의식에 프로그래밍된 낡은 믿음들은 쉽게 물러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외부 현실이 아직 변하지 않았을 때 당신의 마음은 이렇게 속삭일 것입니다. 봐,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잖아. 이건 다 헛소리야. 이 순간이 바로 당신의 진정한 힘이 시험받는 때입니다. 당신의 임무는 이 의심의 목소리와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알아차리고 부드럽게 흘려보낸 뒤 다시 한번 소원이 이루어진 느낌의 상태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은 외부 현실은 당신 내면 상태의 과거 반영이라는 것입니다. 당신이 오늘 보내는 진동의 신호가 내일의 현실로 나타나기까지는 시간적 지연이 존재합니다. 당신이 씨앗을 심고 나서 매일 땅을 파헤쳐 싹이 텄는지 확인한다면 그 씨앗은 결코 자라날 수 없을 것입니다. 당신이 해야 할 일은 씨앗이 이미 땅속에서 자라고 있음을 믿고 꾸준히 물을 주며 햇빛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과 햇빛은 바로 당신의 지속적인 믿음과 소원이 이루어진 상태의 느낌입니다. 현재의 3차원 현실이라는 거울에 속지 마십시오. 거울은 먼저 웃지 않습니다. 당신이 먼저 웃어야 거울 속의 당신도 웃습니다. 마찬가지로 현실이 먼저 변하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당신이 먼저 내면에서 변해야 현실이 그 변화를 따라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위해 당신은 당신의 진동식단을 관리해야 합니다. 당신은 하루 동안 무엇을 당신의 의식 속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두려움과 분노를 유발하는 뉴스를 보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의 성공을 질투하며 자신을 비하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당신에게 영감과 기쁨을 주는 책을 읽고 당신을 지지하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당신이 소비하는 모든 정보와 감정은 당신의 진동 상태에 영향을 미칩니다. 당신은 더 이상 무언가를 창조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그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행동할까요? 그 사람의 정체성으로 살아가기 시작하십시오. 이것이 바로 현현의 가장 깊은 비밀입니다. 당신은 무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우주의 가장 위대한 비밀을 손에 쥐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의 힘이 당신의 행동의 양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 존재의 질에 있다는 진실입니다. 현실은 투쟁과 노력을 통해 얻어내는 전리품이 아니라 당신의 내면 상태와 진동이 완벽하게 정렬될 때 자연스럽게 당신에게로 흘러들어오는 선물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현실을 바꾸기 위해 세상과 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이 해야 할 유일한 일은 당신의 내면 풍경을 단순화하는 것입니다. 의심을 내려놓고 두려움을 흘려보내고 통제하려는 욕구를 포기하십시오. 그 모든 저항이 사라진 고요하고 평온한 중심에서 당신은 당신이 원하는 모든 것과 이미 하나임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유일한 힘의 근원입니다. 당신에게는 더해져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당신의 진정한 힘을 가리고 있는 저항의 베일을 걷어내기만 하면 됩니다. 당신의 임무는 더 똑똑해지거나 더 강해지거나 더 가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이미 완전하고 이미 가치 있으며 이미 모든 것을 가질 자격이 있습니다. 당신의 유일한 임무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그 기억 속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부터 딱 일주일만 노력하기를 멈추고 존재하기를 시작하겠다고 스스로에게 약속하십시오. 결과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고 오직 소원이 이루어진 평온함과 감사함의 느낌 속에서 살아보십시오. 두려움이 아닌 명료함에서 비롯된 행동을 선택하십시오. 이 여정을 시작하면서 겪게 될 변화와 깨달음을 우리 커뮤니티와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그리고 당신의 진정한 자아를 기억하는 이 여정에 더 깊은 지혜가 필요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우리와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위대함을 펼칠 시간은 바로 지금입니다.